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3.1운동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남북이 속도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정착이 돼서 그 기쁜 해라고 저는 항상 요즘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메모를 좀 해왔으니까 그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백암 박윤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 수록된 통계에 의하면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형식은 5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내용은 4월 말까지예요. 1524회의 집회에 당시 1700만 한국민족 중에서 연인원 2200만 3천여 명이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해서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회 수는 비슷한데 3.1운동 참가자 수가 100만여 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의 백암 선생의 통계는 개인 통계로 치부를 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원래 편찬위원장을 맡으셔서 사료편찬회에서 조사를 한 상당히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그 한국 독립운동사 사료집에 한일관계 사료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임시정부 출간에 프린트본을 만든 것인데 제4책에 이 통계가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별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통계는 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이 일본 경찰이 보고한 것을 기본 대본으로 했기 때문에 각 도 경찰국장의 취향에 따라서는 극도로 보고를 깎아서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곳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입니다. 거기 한번 통계를 보면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보고된 것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큰 것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백암 선생의 200만 참여는 우리 현 국사편찬위원회의 100만 참여보다 훨씬 정확한 통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민족을 7,500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약 1천만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비폭력 시위 군중에게 일제가 총검으로 차별 사격을 가해서 막대한 희생을 내었습니다. 이때 이 3.1운동의 사상 또는 3.1운동의 정신은 무엇인가? 첫째로 자주독립사상, 자주독립정신을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일제에 1910년 강점당한 상태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민족의 자유해방과 자주독립을 광복해서 다시 독립국가를 반드시 세우겠다는 사상, 이 자주독립 정신이 이 운동의 첫 번째 당연한 정신입니다. 이것은
김이독립 선언서 첫 머리에 아주 멋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위케 하노라. 이 구절은 육당을 아무리 나중에 비판하더라도 이렇게 멋있게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지극히 명료하게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구히 갖도록 하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쭉 나오는데 역시 자유독립,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둘째의 3.1 운동의 사상은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독립선언을 준비할 때 외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되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해서 국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휘하도록 기획한 데에서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19년 4월 2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의 군중 시민 시위에서는 국민대회 만세, 두 개의 큰 깃발, 공화 만세, 그 두 개의 큰 깃발과 구호가 나온 데에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에서는 처음 기획 준비할 때 지도자들은 독립선언 만세운동을 반드시 민중들이 앞장서서 대중화할 것, 민중들이 참여해서 대중운동으로 할 것, 한국민족의 평범한 국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된 운동으로 할 것을 결정해서 이것이 실천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셋째의 사상은 대동단결, 통일 사상입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에서 한국 민족이 남녀, 노소, 사상, 종교, 신분, 계급을 초월하여 한국 전 민족이 하나로 통일해서 독립선언과 동신만세 시위운동으로 독립의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표시하도록 추진되었습니다. 3.1운동 기획 단계에서 지도자들이 3.1운동은 일원화할 것을 원칙으로 정했고, 또 3.1운동 기획 준비 단계에서 종래 대립적 종교 교단으로 간주되어 오던 동학, 천독, 서학, 기독교, 이 동학과 서학이 굳게 단결해서 사상과 종교를 차이를 넘어서 이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동단결 통일 사상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3.1운동의 사상은 비폭력주의입니다. 3.1운동 기획 준비 단계에서 이 운동은 3대 원칙 중 하나로 비폭력으로 할 것을 결정해서 비폭력주의 방법을 채택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서도 이 비폭력주의는 인도주의 사상과 함께 공약으로도 선언되어 있습니다. 공약 3장 중에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것을 자꾸 이 질서 존중을 강조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비폭력주의를 설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다섯째로 3.1운동의 사상은 세계 평화주의입니다. 독립선언서에서는 이를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3.1운동으로 하여금 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운동 선언을 하는 것이다. 조선 독립은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조선 독립을 부정하고 우리를 식민지 상태에 두는 것은 침략이고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것이다. 그걸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대 사상을 사상과 정신으로 해서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이사를 비폭력 방법으로 독립만세로 회의 발표하라. 이것이 3.1운동의 기본적인 방법이고 정신이었어요. 200만이 참여해서 상당히 큰 희생을 내고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5월 초까지 계속된 이 운동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상과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운동이 되었습니다. 그걸 민족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한국민족의 3.1운동은 일제가 1910년 이후 9년간 닦아놓은 식민지 무단 통치와 한국민족 말살 정책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전 세계에 한국민족의 독립 의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일제는 대내적으로 한국민족에 대하여 포악한 식민지 수탈 착취를 강화하고 한국 애국자들을 체포, 투옥, 고문, 학살하면서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식민지 정책으로 소위 동화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구상에서 한국민족을 소멸말살시켜서 일본 제국에 차별받는 천민층으로 만들기 위한 잔혹한 식민지 무단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했냐 하면은 3명 이상 모이면은 집회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행정 관리는 물론이요, 초등학교 교사도 군복 입고 전부 칼을 차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단 통치를 한 겁니다. 조선 총독과 행정관리들, 일부째 관리들의 명령은 군대의 장교가 사병에게 내린 명령을 무조건 복종하듯이 무조건 복종만 하면 되고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출하면 칼로 다스린다. 무단 통치. 한국민족의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일제의 온갖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 일제 통치하에서 한국민족이 행복하게 근대화되고 개발되고 발전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거짓 선전을 했어요. 이 시기에 우리 매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일본 일제 매체로 아주 참 요란하게 했습니다. 한국민족의 전민족적 봉기에 의한 3.1 독립운동은 대내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무단 통치를 근본적으로 파산시켰으며 대외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한국민족이 불행과
소통을 당하고 있으며 일제의 잔혹무비한 야수적 식민지 통치 하에서 학살당하고 있다고 하는 진상을, 수탈당하고 있다고 하는 진상을 전 세계에 폭로하여 일제의 한국민족에 대한 식민지 통치의 저변 근본을 봉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다른 민족의 지배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한국민족의 불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한국민족을 온 인류로 하여금 재인식해 주었습니다. 둘째로 한국민족의 3.1운동은 한국민족 내부의 민족 독립운동 역량을 어떠한 힘으로도 파괴할 수 없도록 획기적으로 대폭 증강 강화하고 그 후에 독립운동의 확고한 원동력을 형성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 자주독립 쟁취를 한국민족 내부에서 스스로 튼튼히 보장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민족 애국운동에 대하여 세계사에 유례없는 가혹한 탄압을 자행했기 때문에 1917년부터 18년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조직되어 있던 소수의 비밀 열사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거의 모두 다 일제에게 발각돼서 급속히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민족의 독립에 대하여, 미래의 독립에 대하여 일대 위기가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봉기하여 폭발한 3.1운동은 한국민족을 소멸의 위험한 구렁텅이에서 재생시켰습니다. 3.1운동 이후에 한국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이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하기 어려울 만큼 참으로 크게 비약했다는 사실이 이 점을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증적 자료를 갖고 독립운동 역량을 3.1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독립운동 역량이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대비약을 하고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이 거둔 성공이고 성과이며, 이것은 독립 쟁취를 자기 민족 내부의 실력으로 스스로 튼튼하게 보장한 획기적인 것입니다. 셋째로 3.1운동에 의하여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직접적으로 3.1운동의 결과 3.1운동의 여러 아들 중에서 그 아들의 하나로 탄생한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3.1운동 기획 지도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3.1운동의 봉기와 동시에 기획되어 3.1운동의 성과로 성립되었다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3.1운동 봉기와 동시에 3.1운동 주체 세력에 의하여 발행인이 33인 중에 하나인 이종일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 조선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지하신문 제2호 3월 3일자 전국에 뿌려진 삐라신문은 임시정부 조직설, 일간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임시대통령을 선거한다더라. 안심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고 하는 간단한 뉴스를 전국에 살포합니다. 이것은 이 3.1운동을 기획할 때 이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공화주의 민주공화제 정부와 국가를 수립하려고 준비했다고 하는 걸 명료하게 증명해 줍니다. 실제로 1919년 4월에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
노령의 국민의회 임시정부, 국내 서울의 한성 임시정부 이것들을 포용해서 통합해서 1919년 9월 11일 만들어진 전민족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직접적으로 계승해서 3.1운동의 성과에 하나로 수립된 것이며 9년간 단절되었던 민족정권을 계승한 정통정부로서 성립된 것입니다. 이때 이 9월 임시정부를 한국민족의 정통정부 아니라고 주장한 단체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분열이 됐지만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종전의 모든 종류의 군주제를 소위 입헌군주제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군주제를 정치체제로서는 부정하고 새로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입헌민주공화정체를 수립하고 하도록 하고 그렇게 수립됨으로써 한국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정체를 수립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3.1운동 이후에는 또 이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다른 지역과 달라 군주제 미련을 갖고 군주제 수립을 시도한 정치단체 정당은 작은 정당까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민주공화제는 이미 3.1운동 때 합의가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은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은 지금도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있죠. 유럽에도 입헌군주제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넷째로 3.1운동에 의하여 만주와 노령 등 국외에서의 독립군 무장투쟁이 본격적으로 형성 강화되고 전개되었으며 국경지방에서의 국내 진입작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주와 노령에서는 3.1운동 봉기로 독립운동 기세가 비약적으로 고양되자 3.1운동의 성과로 이것을 한 단계 더 집약 발전시켜서 무장투쟁으로 발전시켜서 독립군 조직과 독립군 무장투쟁을 추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그 이전 신흥무관학교 등에서 양성한 독립군 간부들과 구이병 간부들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새로이 참가했던 한 청소년들을 사병으로 훈련시켜서 급속하게 독립군 부대가 편성된 겁니다. 전 세계 약소민족이 약 100여 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중에서 외국에 독립군을 편성하여 무장투쟁까지 한 민족은 한국민족뿐입니다. 다섯째로 한국민족의 3.1운동은 국내에서 일제 헌병 경찰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 무단 통치와 민족 말살 정책을 붕괴시키고 언론 집회 출판 결사에 대한 약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쟁취한 다음 민족 보존을 위한 민족문화예술운동과 민족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할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3.1운동 직후에 일제가 내세운 소위 문화정치는 일제가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을 회유하고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환한 식민지 정책의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정책에는 이 무렵에 획득한 3.1운동이 쟁취한 측면도 포함돼서 일제가 후퇴한 측면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 같이 사회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이것은 제국주의 공통의 정책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일제는 소위 동화정책이라고 기만적으로 표현하면서 한국민족 말살 정책을 첨가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강제로 자기에게 소위 동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그 민족에게는 민족 말살일 뿐만 아니라 일제의 소위 동화민족 말살은 지구상에서 한국 민족을 소멸시켜서 일본 민족에 예속되어 일본 민족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초등학교 교사를 해도 봉급을 절반밖에 안 받고 공장에 취업을 해도 임금을 절반밖에 안 받고 모든 걸 약 절반 정도로 차별받는 노예적 천민층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동화정책입니다. 이것은 명료한 민족 소멸 말살 정책입니다. 일제는 한국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그 후 민족 형성의 요소들인 민족 언어, 한국어, 민족 문자, 한글, 고유한 한국 민족 문화, 한국 민족 역사, 한국의 이름 등등을 말살하는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제 민족 말살 정책의 강행 밑에서 한국 민족은 정치적 주권만이 아니라 민족 그 자체가 소멸 말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 민족은 3.1운동 봉기에 의하여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매우 큰 일대 타격을 가했으며 3.1운동의 영향으로 매우 활발한 민족 보존운동, 민족 문화 예술운동, 민족 실력 양성운동을 전 국내에서 전개하게 되어 일제의 간교하고 잔악한 민족 말살 정책 하에서도 민족의 소멸을 방지하고 민족 보존과 민족 문화 보존을 하는데 크게 진전 성과를 보았습니다. 한글 학회와 한글 학자를 탄압해서 투옥하는 데서 민족 말살 정책의 그 한 면모를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한국 민족의 3.1운동은 국내에서 새로운 청년운동, 새로운 농민운동, 노동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새로운 사회운동의 대두에 하나의 계기와 전기를 열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현대적 청년운동, 농민 노동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사회운동 등이 대두한 것은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이 열어놓은 길 위에서 전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운동들은 우리나라의 농민 노동자층, 천민층, 부녀층 어린이들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일제하의 민족 독립운동에도 기여하도록 현대적 조직과 현대적 방법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곱째로 한국민족의 3.1운동은 한국민족의 자기 실력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한국민족의 독립을 보장받아내었습니다. 한국민족의 3.1운동에 의하여 전민족적으로 전국적 봉기로서 자주독립을 전 세계에 이때 선언하고 이때 독립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일본이 전승국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그 당시에는 당장 독립이 성취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일본이 다른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는 날에는 한국민족은 자동적으로 독립되는 것으로 한국 대표가 참가하지 아니한 전세계 국제회의에서 한국민족이 나오면 의뢰 독립시켜 주어야 할 대상으로 전제가 된 것은 이때 3.1운동에서 공인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3.1운동은 구한말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자주일제 식민지로 일제 식민지로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던 한국 민족을 일제 시하의 구렁텅이에서 체장시키고 부활시켜준 독립운동이었으며 자주 독립을 확고하게 미래에 보장해준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민족사적 의의가 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그 영향과 교훈이 큰,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 민족운동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승전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 반식민지 약소민족들이 분발하여 적극적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 계기를 열어주었습니다. 3.1운동 이전에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식민지 약소민족들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 원칙에 고무되어 독립운동을 활발히 강화했습니다. 또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패전국 식민지에 대해서는 민족자결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당시 승전제국주의 열강은 상대적으로 기세가 더욱 상승되었기 때문에 승전국 식민지 약소민족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대규모 독립운동에 골기할 엄두를 못 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919년 3월 1일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첫 봉화를 올린 3.1운동 봉기에 고취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승전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식민지 반식민지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이 급격하게 불타오른 것입니다. 둘째로 3.1운동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맨손으로 민중이 독립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세계혁명사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하였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이 점을 우리 민족은 맨손으로 분기하여 붉은 피로써 독립을 구하여 세계혁명사에 있어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이전까지의 국제사회 세계사에서 민족혁명의 주체는 민중이 아니라 언제나 직업혁명가와 혁명적 군인들이었으며 그 방법은 언제나 반드시 무기를 준비하고 무기를 든 폭력혁명으로 시종하였습니다. 무기와 폭력이 없으면 혁명은 불가능한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비폭력 혁명운동은 아직 세계혁명사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은 자주독립 추구의 민족혁명운동에서 무기가 없어도 맨손으로 민족이 비폭력 운동 방법으로서도 민족혁명을 감행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서 세계혁명사의 하나의 신기원을 열은 것입니다. 셋째로 3.1운동은 국제사회의 민중이 맨손으로 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해서 민주공화국을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법례를 실증해 주었습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한국 민족의 자유로운 새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민주혁명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전 세계의 약소민족들이 민중에 의한 독립운동을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국가와 정부는 민주공화제 수립을 지향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3.1운동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구체적으로 3.1운동은
중국 오사운동 봉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산동반도로 일본은 산동반도 조차를 분쇄시키고 중국 신민주주의 탄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중국의 오사운동은 내부 요인을 별도로 하고 외부 요인을 보면 세계사적으로는 3.1운동의 파급으로 그 영향을 받고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오사운동의 핵심적 추진자인 중국 학생들과 애국자, 민족운동가들은 한국 3.1운동에 감동하여 3.1운동을 배워서 오사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다수의 글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중국 오사운동의 가장 핵심 주체 세력은 북경대학 학생들인데, 이 북경대학 학생들은 그들이 만드는 잡지, 학생 잡지 국민 1919년 4월호를 한국 3.1운동 특집으로 편집하고 중국인도 3.1운동을 배워서 권리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 논문과 3.1 독립운동 선언서, 3.1운동의 기사들로 한 책이 다 짜여 있습니다. 3.1운동의 큰 충격과 영향 속에서 북경대학 학생회인 학생국회의 대학생들은 5월 2일 바로 그 국민편집실에서 오사운동을 결정하고 5월 3일에는 북경과 전국 대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연락을 종료했고, 5월 4일에는 천안문 광장 앞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오사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3.1운동의 북경대학 학생들에게 준 충격과 영향이 이와 같이 컸기 때문에 5월 4일 전체 북경 학생계의 오사운동 선언문에는 조선이 독립을 도모하며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다고 써넣어서 그들의 오사운동이 한국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인도에서는 한국 3.1운동에 고취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인도 국민회의파의 비폭력 독립운동이 급속히 고조되었습니다. 인도 독립운동의 비약적 발전의 대전환점을 이룬 마하트마 간디 지도하에 1919년 4월 5일부터 시작된 사티아그라하 사부하 운동은 이게 독립운동의 비폭력 형태인데, 내부 요인을 별도로 하고 외부 요인을 보면 3.1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식민지 통치가 간접 통치인 구조적 특징까지 활용을 해서 3.1운동의 비폭력 투쟁 방법까지 도입 채택을 해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여섯째로 3.1운동의 영향은 당시의 인도 차이나 반도와 필리핀 아랍 지역에까지 파급돼서 이 지역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미국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여 3.1운동을 본받아서 3월 7일 날 필리핀 과도입법위원이 독립이란 말은 못 쓰고 목적선언이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하고 워싱턴 미국 정부에 독립요구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필리핀 대학생들의 완전 독립요구 시위가 벌어졌고 1919년 6월 초에는 독립사절단의 독립요구를 지지하는 압도적 지지를 표명하는 국민투표 행사가 실행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여 눈치를 보고 있다가 3.1운동의 뉴스가 날라오자 이를 본받아서 1919년 3월 8일 자치정당인 와푸트당과
카이로 대학생들이 주도한 완전 독립 시위 운동이 일어나서 6월까지 시위 운동이 전국에서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이집트 학생들은 도시에서는 비폭력 방법으로, 농민들은 농촌에서 농기구를 들고 완전 독립 요구의 시위를 전개했는데, 이집트에서는 이를 1919년 혁명이라 하고 우리처럼 기념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이집트에서는 1919년 혁명 100주년입니다. 용어가 1919 레볼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동아시아의 한반도에서 과감하게 첫 봉화를 올린 3.1 독립혁명의 영향은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시아로, 아랍 지역으로 물결처럼 파급되어서 당시 강대했던 신전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약소민족 독립해방운동을 불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독립민족해방운동이 연속되어서 꺼지지 않고 지속된 결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전 세계 모든 약소민족이 해방이 되고 독립국가를 세워서 세계사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에 대한 세계사는 인류의 4분 3에 달했던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에서 신음하던 민족들을 무시하고 강대국 몇 나라 중심으로 기록된 세계사입니다. 이러한 세계사는 온 인류를 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객관성도 없는 세계사입니다. 이 시기의 약소민족 해방운동의 세계사에서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계사는 약소민족을 비롯하여 전 인류가 모두 포함된 객관적 세계사가 언젠간 새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한국민족의 3.1 독립혁명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강대한 승전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약소민족 해방운동의 첫 봉화와 광명으로서 독립된 장으로, 독립된 첩도로 쓰여지고 더욱 높이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